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하늘로 날아갈 테슬라라니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테슬라 에비에이션, 즉 테슬라 항공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표현을 보면 not if but when 이라고 쓴 걸 보면 단순 가정은 아니고 나오는 건 시간 문제다 정도의 의미로 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표현 중 eVTOL과 UAM이 있습니다. 이 레포트의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eVTOL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기체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헬리콥터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일렉트릭이 붙었기 때문에 전기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비행기는 활주로가 필요한 반면에 eVTOL은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실생활에 쓰이기 쉽습니다. UAM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입니다. 보통 둘이 묶어서 많이 쓰이는데 UAM 자체가 제조, 판매, 인프라, 구축, 서비스, 유지보수 등 도심 항공 이동수단과 관련한 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eVTOL은 개인 택시 정도고 UAM은 카카오 택시 어플 정도의 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eVTOL이 나오면서 와 역시 테슬라 처음으로 이것도 개발하는 거야?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정말 많은 기업들이 해당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 해당 산업에 뛰어들게 되면 시간적인 흐름에서는 후발주자에 속하게 됩니다. 물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요. 대표적으로 조금 성과가 있는 회사들인데 우버, 에어버스, 인텔, 그리고 이항이 있습니다. 이항은 한때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던 기업입니다. 이미 미리 많은 기업들이 해당 산업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고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eVTOL, UAM 이런 산업들이 테슬라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여러 조사에 따르면 2035년 정도는 되어야 전 세계적으로 32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32빌리언 달러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예측하기로는 2050년 정도는 되어야 9트릴리언이 된다고 합니다. 9조 달러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장표에 따르면 2035년에는 320억 달러 정도고 모건 스탠리에서 분석한 결과는 2050년에 9조 달러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 어느 정도 시장인지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 크기와 eVTOL의 예상 크기를 비교해보면 2030년까지는 시장 규모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만 2050년까지 멀리 본다고 하면 eVTOL도 생각보다 많이 성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성장의 잠재적인 요소는 커 보이긴 합니다. 다만 문제점은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2035년도 너무나 먼데 2050년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현재 가치를 환산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의 지식으로 2050년에 대해서 예측하기에는 너무나 빠르게 수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eVTOL 산업이 테슬라의 주가를 10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더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900달러로 봤는데 이때 비행항공에 대해서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2050년에 대한 예측치를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여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게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은 단순히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테슬라가 해당 산업에 뛰어들면 시간상으로는 후발주자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시간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미 eVTOL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기술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토노미,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자동차의 자율주행과 항공의 자율주행 기술은 정말 차이가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자율주행 인공지능 모델을 잘 만들고 이미 쓰고 있는 점이
해당 기술 레퍼런스에서 충분히 다른 기업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위성과 관련된 통신 기술인데 스페이스X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타링크로 이미 저궤도 통신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위성 통신 기술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전기 모터, 네트워킹 시스템, 제조, 그리고 전기 배터리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변형을 거쳐서 충분히 해당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예측한 확률표입니다. 이들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900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900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을 13%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900로 잡았는데 13%의 확률이라고 하면 사실 도달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률은 확률일 뿐 그냥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450보다 내려갈 확률이 32.7%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목표 주가를 $450로 잡는 게 더 합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 $450에서 $900 사이에 55%의 확률로 포함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지금의 주가를 유지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해당 도표는 단순히 재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베이톨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모터부터 보자면 자동차에서 쓰이는 모터 기술을 하이의 확률로 이베이톨로 변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이로 측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베이톨은 6개에서 12개 사이의 전기 모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차량은 1개에서 3개의 모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 차량이나 이베이톨에 들어가는 모터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생산량의 한계를 고려하여 하이 등급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모터를 더 생산해낼 것이기 때문에 모터 이슈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테슬라는 배터리 회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는 very high의 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사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3에 들어가는 배터리 밀도가 260Wh/kg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찾지 못해서 현재 수준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데이 때 나왔던 플랜으로는 2030년까지 3TWh에 도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배터리 기술은 그 정도라고 하고 다시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내용을 읽어보면 모건 스탠리에서는 테슬라가 2030년까지 배터리를 50GWh에서 1TWh까지 생산해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말한 계획치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저 수치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0Wh/kg의 전력 밀도를 가지고 있어야 실제로 헬기를 운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도 2019년에 최소 400kWh/kg에 도달해야만 이베이톨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년 안에 해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050년까지 아직도 29년이 남았는데 에너지 밀도와 생산량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배터리 부분에서 very high 등급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 부분에서는 하이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공장을 마구 짓고 제조업 부분에서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직접 보아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설명드릴 게 없어 보입니다. 자율주행에 관해서는 very high 등급을 주었습니다. 테슬라가 자동차 업계 중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차에서 쓰이는 인공지능을 그대로 헬기에 장착을 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하면서 쌓여왔던 레퍼런스들과 기술자들이 있기에 또다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자율주행 기술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자동차를 통해 자율주행하는 기술과 이브이톨의 자율주행 기술이 어떤 게 더 어려울까라고 비교하면 자동차의 기술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둘러싸인 환경의 차이가 있는데 이브이톨의 경우는 하늘을 날기 때문에 자신이 비행하고 자신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는 사람이 만들어둔 도로 위에서 주행을 해야 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로가 같지 않습니다. 같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좁은 도로도 생기고 차선이 없는 도로도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 같이 많이 막히는 구간도 생겨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어려운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기술을 현재 전 세계 기업에서 선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eVTOL의 자율주행도 마음만 먹는다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테슬라 항공에 대한 모건 스탠리의 분석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생각하는 테슬라의 타겟 프라이스에는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 레포트입니다. 아마 뭔가 실제로 수익을 창출해내고 하는 시기를 205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의 가치를 지금 가치로 환산해서 나타난다는 게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력들은 산업의 전반적인 무언가를 할 때 다시 사용되고 선두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좋아요, 댓글, 구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